이번 시간에는 원시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써 이 100년, 200년도 훨씬 이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있던 생물들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지구의 역사를 한번 보면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태양계는 우주는 한 150억 년 전에 탄생이 됐고요. 빅뱅으로 태어났고요. 태양계는 태양은 한 이제 100만 년 전, 100억 년 전에 이제 생기었고 어, 지구는 46억 년 전부터 생겨났는데, 이 전체를 현재까지 기간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약 87, 8%에 해당하는 것은 선 캄브리아대 혹은 선 캄브리아기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생대의 제일 오래된 시기를 캄브리아기로 하는데 캄브리아기보다 그 앞선 이런 시대다 해서 선 캄브리아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고생대 약 5억 4,200만 년 전부터 된 것이고요. 2억 5,100만 년 전에 이제 고생대가 끝나고 그 뒤에는 중생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6,500만 년 전.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이제 신생대라고 하죠. 여기에는 많은 이제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물들이 어땠을지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준 화석이라는 것과 시상 화석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표준 화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 화석을 보면 지질 시대가 어땠는지 이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어, 어떤 시대에 이건 있었던 어, 에,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화석을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것, 개체수가 많이 이제 있었던 것이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고생대의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다. 그러면 요 살다가 요때 요 기간에만 살다가 없어졌으면 요 화석이 발견이 되면 요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면 요 시기에 지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표준 화석입니다. 이건 삼엽충이죠. 삼엽충.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생대. 이 삼엽충은 고생대의 것이고 이거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요거는 신생대의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상 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 화석. 시상 화석은 이 화석을 보면 얘네 이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 조건이라든가 어, 이 수륙 분포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화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존 기간이 좀 길어야 되겠지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살았던 화석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어야지 당시의 기후 조건이라든가 환경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육상 식물과
수중식물의 화석으로 퇴적 당시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옛날에 이 지층은 물이었다, 바다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이 고사리와 같은 식물 화석이 나타나면 이건 주로 석탄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고사리는 습기가 많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온난하고 습도가 많은 지역이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고래의 화석인데요. 고래는 이제 주로 어,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다니기 때문에 고래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이곳은 옛날에는 깊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산호 화석일 것 같은데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면 산호 화석이 있다라면 옛날에 이 지역은 얕고 따뜻한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시상 화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지질 시대 동안에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이런 퇴적암들은 이제 환경 정보를 또 알려주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제 물결 모양의 이제 이 암석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옛날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바다였고 이러한 물결이 치는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개류의 이제 화석이 발견된다면 이쪽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산들이 많이 있는 곳은 히말라야 지역인데 거기도 보면 이런 그 조개 화석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도 혹은 산맥의 일부도 옛날에는 바닷속이었을 것이다. 바닷속이었다가 이것이 솟아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생물들이 이런 이제 화석을 발견한 걸 쭉 지도를 그리다 보면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비슷한 화석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공룡의 화석,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의 화석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을 일직선상이 되게 이렇게 모아보면 이런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었다라는 것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육지가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이것이 분리돼서 이동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죠. 자, 먼저 선 캄브리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약 38억 년 전부터 5억 4,200만 년까지 가장 긴 시대입니다. 지질 시대의 약 85%를 차지하고요. 이때는 지금 현재의 지구와 달리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체로 온난한 날씨였고요. 이때는 생물이 처음 생겨서 아주 원시적인 생물만 있었을 때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화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런 생물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해조류, 박테리아 화석. 육지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기간에는 생물이 없었죠. 고생대 중후반이 돼야 육상으로 이제 생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현 캄브리아대에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의 없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생물은 처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뼈나 껍질을 가진 생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남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개체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으로 화석의 소멸 또는 변성이 돼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들이 지금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생대. 고생대는 5억 4,200만 년 전부터 2억 5,100만 년 사이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온난한 날씨였고요. 초기에는 고생대 초기에는 삼엽충, 완종류, 필성류 이런 동물들이 이제 번성을 했고요. 중기에는 대번기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류 시대가 옵니다. 갑주어, 어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말기에는 양서류, 어, 푸줄리나 이런 식물들, 이런 동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는 거고요. 식물은 이 바다에서 육주로 이제 에, 식물들이 먼저 육상 식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송염란이 요 초기에 육상으로 올라온 식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가 되면 양치식물이 아주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양치식물은 선태식물과 더불어서 식물위에 속하는 이런 것인데 따뜻한 습기가 많고 따뜻한 날씨에서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것은 이제 초본류, 이제 풀처럼 자라는데요.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면 양치식물은 아주 커다란 이제 나무 고사리처럼 나무 형태, 못 보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게 고생대에는 이렇게 예, 거대한 양치식물 나무들이 이제 지구 땅을 덮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양치식물 이후에 더 진화된 거시식물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대의 생물들은 삼엽충, 완종류, 필석, 송염란, 갑주어, 푸줄리나와 같은 이런 이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생대 생물의 특징을 보면 이때에 들어와서 생물체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의 중기에는 최초의 육상생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식물이 먼저 육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시조인 어류, 이 갑주어 등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고사리와 같은 양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현재의 석탄층을 형성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고생대 생물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생대. 중생대는 2억 5,100만 년부터 1,550만 년 전 사이의 기간인데요. 이때도 역시 온난 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는 중생대 초기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등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요. 포유류의 조상이 이때 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중기가 되면 이제 시조새가 출현하는데요. 이 시조새는 그 공룡과 새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생물인데 이것이 이 포유류의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조류는 시조새보다 더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이런 과정의 생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특이하게도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시조새가 이때 나타납니다. 말기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고요. 식물은 초기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다가 말기에는 속시식물이 출현하는 뭐 이런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생대 생물은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그때 당시에 표준 화석이 표준적인 이런 이제 화석 생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생대의 특징을 보면 공룡 등 파충류가 번성한 파충류 시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시조새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다라는 것이 그 중생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생대로 넘어오면 거의 이제 10,000년 전까지 기간이 되는데요. 6,5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기간이 신생대입니다. 여기는 온난한 환경 온난한 제3기하고 빙하기 제4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요. 동물계는 초기에는 이제 화폐석 그 다음에 포유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고래와 박쥐 같은 포유류가 번성을 합니다. 이 신생대 말기가 되면 초식동물 메모드가 번성을 하게 되고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유인원이. 그 다음에 식물계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고 초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의 이쪽 현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신생대의 생물은 메모드, 화폐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신생대 생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에 비해서 기간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오래된 시절보다는 이제 화석이 풍부하고 그래서 잘 알려진 시기다라는 것이고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던 때다. 그 다음에 초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수직 분포를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신생대에 이르러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